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말로 하지 않고 야 너 외국인이네 너 외국인이네 이러지 않고 눈빛으로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기가 다문화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두 개의 언어와 문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아이들. 그런데 우리의 수천 년 전 유물 속에도 다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나라가 관련되는 거니까. 오랜 세월 우리나라 유물 속에 깃들어 있는 다문화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 다문화 가정 인구만 약 100만 명입니다. 아리안네도 인도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만난 다문화 가정입니다. Kaya, see what I found. 아빠와는 영어, 엄마와는 한국어로 대화하니 2개 국어가 다 능통합니다. 뭐 어디 청소하다 발견했다는데 뭐 오늘 찾았어요. 이거 10년 전 인도에 있던 제가 이렇게 생겼어. 저도 처음 봤어요. 돌 되기 전에 아리안이네요. 두 아이 모두 엄마의 고향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인도에서 보냈는데요. 10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온 건 엄마 민영 씨. 한국이 그리워 왔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해 식사만큼은 공평하게 인도 음식, 한국 음식 반반 교대로 한답니다. 언석 주얼리 가게 안되면서 도매로 하고 있고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his is calcite. This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stones. It's an old hand cut. India has a very old tradition for cutting and polishing of gemstones. It has the know-how that has been carri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인도에선 가업을 잇는 것이 흔한데요. 아빠의 자부심도 대단하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12월 28일이 되면 내가 아빠를 만난 지 딱 20년이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만난 날? 만난 날 고아에서 저희는 허황옥과 김수로처럼 만났답니다. 어떡해요? 전쟁하다가? 그건 아니고 20년 전 인도에서 여행 중이던 민영 씨와 사진관을 운영하던 람키샨 씨. 새벽에 빗자루질을 하던 아빠는 손님으로 온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But after I got married to you, I went all the way down to south, where there was no Korean at all. Just to compare a little bit with her, Wangok. You know, her loneliness, being in a strange place without having anyone that she can relate to. 엄마. The language is different. Hwangok is the one that we are gonna talk. 한국인과 인도인의 신비로운 러브 스토리. 김수로 왕과 허왕옥의 결혼설화입니다.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16세의 허왕옥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부모의 명에 따라 배를 타고 가야로 오게 되는데요.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가야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왕자 중 둘째, 셋째는 김의 허씨가 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부부 이야기이자 2000년 전 로맨스 설화인 셈이죠. 허왕옥 설화의 무대는 가야 500년의 고도인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Yeah, it looks like Hwangok.
금관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왕릉을 비롯해 가야의 숨결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요. 민속촌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전해 듣기로도 화왕옥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수로왕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 어떤 나라의? 뭐 한국 가야. 네 맞아요. 네. 가야 연맹국가의 금강가야가 있는데 금강가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김수로왕이 건국했던 금강가야 연맹 왕국이었고요. 김이 쇠의 금이고요. 해가 바다 해거든요. 철의 왕국, 해상 왕국. 그래서 김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러고 보니. 금관 가야의 초대 왕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 바로 화왕옥의 남편 김수로왕께서 있고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나왔다는데요. 알에서 제일 먼저 머리를 내밀었다 하여 수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로 왕릉 앞 남릉 정문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Do you recognize? Oh yes, Oh, really? yes. This is a lingam, and you can also say it is a pagoda. But now I want to tell you that these twin fishes, Yes, because Hwangok came from Ayodhya, yes. and now they still have these twin fishes in their area. Exactly. 아직도 알고 계시다시피 네, 이게 많이 발견된다고 심벌이. 하더라고요. 뭐 그 경찰 배지에도. 맞아요. 두 마리 물고기 그림은 지금도 인도의 사원, 병원, 경찰 배지 등 인도 아요디아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허왕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설의 근거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허왕옥을 만나봐야겠죠? 통상 왕릉과 왕비릉은 함께 있는 데 비해 김수로 왕릉과 수로 왕비릉은 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왕옥의 흔적을 찾아보실까요? 드디어. 네, 드디어. Ram, be ready. Your ancestor. 허왕옥의 능은 타국에서 와 고향이 그리웠을 왕비를 위해서 과거 바다가 내려다 보이던 이곳에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기를 2000년 전에 바라봤을 땐 어땠을까요? 바다가 보였고 교류, 해상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뻔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 멀리 인도에서 온 허왕옥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금선산 자락에 허왕옥의 능 옆엔 그녀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특별한 탑이 있습니다. 6층으로 된 파사석탑인데요. 설화에 따르면 머나먼 바다를 건너올 때 파도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싣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Very good. 모양인가요? It is not a very common stone. 그런 거 It's very 같죠? rare. 불을 지폈을 때 유황 냄새가 난다. 그 돌의 성분조차 이 한국과는 조금 떨어진 새로운 돌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도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또 약간 붉은 기운이 나는 그런 돌들이 많다 보니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농사하시는 밭에서 이런 걸 발견했으면 나는 예쁘게 그쵸. 깔고 앉았겠다.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See, anything. 스페셜하게 안 No, 보여서. no, why not special? Anything. Every stone in this nature is special. You see, even this stone that is special because it's created by nature. 맞습니다. 특별하기도 한 것이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파사석탑에 사용된 암석이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야의 숨결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김해 박물관. 가야는 다른 고대 국가에 비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발굴되는 유물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많다. 이게 대체 더. 와,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만들고 살았네. 오, 이거 많이 봤는데? Sky jewelry art. 응, I saw this.
There's many like these stones. Do you know what is the stone now? Then there is crystal.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된 유물. Fluorite, and this is crystal.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된 목걸이입니다. 맑고 투명한 수정과 색색의 유리 등 다양한 종류와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철의 왕국 가야가 유리 세공 기술 또한 우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랍니다. 덩우쇠. 덩이쇠. 덩이쇠? 이게 뭐야? 여기 보면 덩이. 그냥 어떤 한 덩어리. 그렇죠. 한 덩어리처럼. 그다음에 쇠.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 덩이쇠는 가운데가 좁고 양쪽이 넓은 철판인데요. 철을 보다 쉽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크기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러잖아. 그래서 크기나 무게나 모양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폐처럼 쓰기도 했대 옛날엔. 아 이걸로 막 검도 만들고 그랬구나. 칼도 만들고. 이건 그렇지.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그 구리 아니야 이거? 매끈거리게 어떤 그런 아까 또 말했던 검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구리 같아 구리. 다양하게 만드는데 철이야 철. 덩이 쇠잖아 쇠. 철정. 재료라고 생각하면 내가 봤어. 철로 만든 재료인데 이런 비슷한 물건이 응. 인도에서도 발견됐대. 그게 미다르바라고. Vidar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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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Vidarbha. Vidarbha is a They found the similar things in India.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반도에 가야 신라에서 나오는 철장하고 또 반상철구하고 인도에서 나오는 유사한 모양의 제품하고 제작 기술이 똑같아요. 김해 대성동에서 나온 반상철구 보면은 날 부분을 보면은 탄성량이 높아요. 인도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반상철구 비슷하게 많이 나왔다. 인도의 사용 시기가 앞서긴 하지만 모양과 성분, 재련 기술까지 똑같다니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To be as an Indian coming here and seeing something which is related to my country in this country with so much of value given to it, to the history of it. 뭐 요즘에 사회 시간에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잘은 몰라가지고 되게 새로운 게 많았던 것 같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살면서 적응했던 그떤 시절도 좀 생각이 났고 또 저희 남편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적응하면서 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김해에서 만난 그 옛날 가야와 인도의 인연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아리안 가족에게 전해졌는데요.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과 역사가 새겨졌습니다.